안녕하세요. 콘텐츠 융합 디자인 디자인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6강 벤치마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1번 학습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으로서는 2번 웹사이트 벤치마킹, 그리고 3번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으로는 오늘 그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학습 정리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1번 벤치마킹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시고요. 2번 벤치마킹의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벤치마킹을 실습해 본다. 자, 오늘 공부하시고 마찬가지로 실습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벤치마킹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주요 내용으로 벤치마킹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벤치마킹의 요건, 그리고 3C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3C 분석의 벤치마킹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벤치마킹 추천 웹사이트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5번 기업 홈페이지 벤치마킹 사례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사례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사례와 똑같이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앞서서 공부했던 벤치마킹의 요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웹사이트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이트 평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 정직하게 사이트를 평가를 해 보시고, 또 평가 그 결과로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개선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해 보신다면 훌륭한 벤치마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요 학습 내용 웹사이트 벤치마킹에 대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벤치마킹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벤치마킹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특히 뭐 마케팅 쪽에서는 아마 벤치마킹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벤치마킹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다른 것들의 인류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흔히 이제 벤치마킹을 뭐 그 잘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베껴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혼용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 좋은 것은 내 것화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벤치마킹이에요. 그대로 따라 베낀다는 것은 벤치마킹이 아니죠. 내 것으로 흡수해서 내 것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좋은 걸 보면 그 좋은 걸 그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인간의 안 좋은 습성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내 것은 내 것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그 개성에 좋은 것을 녹아내서 새롭게 구성을 해준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자, 웹사이트 벤치마킹의 목적은요, 사례 분석을 통해 마케팅 포지셔닝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다. 자, 마케팅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케팅 포지셔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벤치마킹은 어떻게 보면은 분석 부분의 한 툴이에요. 근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다양한 여러 그 사이트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해서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예, 나아갈 방향, 내 사이트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앞서서 그 전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분석은 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더 나은 방향을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마케팅에서도 이런 벤치마킹의 목적은 마케팅 포지셔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벤치마킹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트가 어떻게 또는 우리 마케팅 방법을 어떻게 포지셔닝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툴로서 벤치마킹을 사용하는 거죠. 자, 벤치마킹의 요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준 없이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분석을 하실 때에는 항상 객관성을 잃으시면 안 되고요. 논리적인 접근을 가져가야 됩니다. 논리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사이트에서는 기준이 뭐 이랬는데 저 사이트에서는 또 달라지고 또 이 사이트 분석할 때는 또 달라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기준 하에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비교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기획자는요, 계속적으로 객관성을 잃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되, 객관성을 잃으시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도 내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대상이 되는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개발자면 개발자. 어떤 그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켜서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벤치마킹을 하실 때에도 기획자는 객관성을 잃지 말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실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 벤치마킹이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내 것을 새로이 창조해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다. 앞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대로 베끼는 것이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트에 좋은 것을 그 분석을 해내되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새롭게 창조를 해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벤치마킹이다라는 거죠. 현재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동일한 문제를 잘 해결한 사이트를 벤치마킹하라. 자, 특히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UI 같은 문제는요, 벤치마킹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UI에 있어서 각각의 그 사용자마다 다 다릅니다. 입장이. 나는 이게 더 편해요. 저는 이게 더 편해요. 디자이너도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게 더 좋아요. 개발자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더 좋아요. 각각의 사용자마다 더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벤치마킹이에요. 여러 사이트들을 살펴보고 그 UI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UI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예, 사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그 인터페이스를 따라주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로그인 박스가 좌측에 있으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 10여 년 전에는 로그인 박스가 좌측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우측으로 다 이동을 했죠. 어떤 사이트도 좌측에 있는 사이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측에 로그인 박스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이트가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때 당연히 그 UI 법칙을 지키는 거죠. 그 UI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로그인 박스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떠나게 되죠. 자, 외면당하게 되는 사이트를 만들지 않으시려면 UI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시고 문제 해결에서도 충분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3C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왜 벤치마킹을 하는데 3C 분석이냐? 자, 3C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 커스터머, 경쟁사, 컴피티터, 자, 자사, 컴퍼니,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3C 분석입니다. 자, 소비자에 대한 커스터머 분석은요, 다음 장에서, 다음 강의에서 학습할 내용이고요. 자, 자사 분석. 자, 자사 분석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자, 그리고 경쟁사 분석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특히 경쟁사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이트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이트를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배우셨는데 벤치마킹을 하실 때에도 그러한 경쟁사들 그리고 유사한 사이트들을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 각각의 요소들을 비교 분석한 표를 만드신 후 장단점과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포지셔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3C 분석 중에 그 자사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사 분석 도구로서 수압 분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사이트 평가 리스트, 평가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도 내 사이트,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 사이트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사이트 분석 외에 우리가 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 평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수압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SWOT,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단점, 오퍼튜니티, 기회, 스릿, 위협의 약자로 불리우는 수압 분석은 프로젝트 상황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기법으로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보여드리는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표를 가지고 그 우리 회사 자사의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자, 내부 능력으로는 강점과 약점, 외부 환경으로는 기회와 위협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고요. 자, 가운데 있는 부분 보시면은요. 우선 수행 과제, 또 우선 보완 과제, 리스크 해결 과제, 장기 보완 과제.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 항목들도 있어요. 여기에도 자세하게 그런 수압 분석의 내용을 써주시면 훌륭한 분석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벤치마킹 추천 웹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하시려면 좋은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런 좋은 사이트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한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웹사이트가 있는 그런 사이트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어워드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자, 이 사이트는 웹 표준으로 제작된 베스트 웹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이트는 아니고요. 들어가셔서 잘 제작되어져 있는 베스트 웹사이트들을 충분히
많이 서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GD웹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인데요. 최근 오픈된 국내외 웹사이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되어져 있는 사이트라기보다 최신의 그런 사이트들을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셀렉티드 웹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또한 전 세계의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편한 거는 카테고리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정을 해서 필터링해서 사이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그 좋은 웹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추천 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보여드리는 문서들은요,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벤치마킹한 그런 문서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벤치마킹 기준 및 항목에서 사이트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들로 비교 분석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에는 이제 비전과 사업 모델, 서비스 특징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별 특징, 장단점,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 이런 내용들로 또 비교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평가 항목들은 여기 이 사례에 있는 그런 평가 항목들로 비교 분석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비교 분석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선정 기준, 벤치마킹 선정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신 후 비교 분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그 전주에 우리가 배웠던 체크리스트 항목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도 이건 비교 분석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그 항목으로도 비교 분석해 주시는 것도 좋은 그런 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이트 벤치마킹 기준 및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준 중에 사이트 선정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네요. 이러이러한 선정 기준으로 사이트를 선정을 했다. 어떠한 사이트인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국내외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70여 개의 사이트를 우선 검색하여 대략적으로 분석한 후 이 중 다음에 6가지의 항목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벤치마킹을 시도하였다. 자, 타겟 고객층은 성인 대상 직업교육, 기술교육, 평생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를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타겟 고객층을 이렇게 성인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선정을 해서 하게 된다면 교육 사이트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아교육 사이트도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청소년들 뭐 EBS의 그런 교육처럼 그 학교 교육과 관련된 그런 교육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각자 이렇게 비교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그런 사이트들을 비교 분석할지에 대한 범주를 선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2B 비즈니스 사이트, 그리고 완벽한 온라인 교육, 그리고 독립적 교육 솔루션, 사용자의 편의성 도모를 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선정을 하였다라고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이트 평가 항목입니다. 자, 사이트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온라인 교육 과정과 이수에 적합한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사이트의 내용과 내비게이션이라 하더라도 이 러닝에 맞추어져 있는가? 자, 이 두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평가 항목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일반적인 상황, 뭐 개괄, 타겟 고객층, 설립 회사 및 목표 등등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평가 항목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기능적, 내용적 사항 상당히 중요하죠. 자, 실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항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설 강의 수 및 분류 항목, 교육 시스템 구조 및 강의 진행 방식, 교육 내비게이션 및 강사 지원 시스템, 상호작용성 및 사용 용이성, 개인화, 디자인 및 설계, 구조적 측면.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컨텐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사항, 주요 활용 기술, 주요 저작 도구, 코스웨어, 그리고 사이트의 전체 평가, 사이트의 특징, 사이트의 장점, 단점, 대안,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 자,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으로서 비교 분석한 벤치마킹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정 사이트 리스트입니다. 국외 사이트도 선정을 했고 국내 사이트도 선정을 했네요. 그런 사이트들의 사이트 그 주소들을 리스트화해서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각 사이트들을 벤치마킹 항목에 따라서 비교 분석해 놓은 표입니다. 자, 각 항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비전과 사업 모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각각 항목을 보시면 목표 및 비전, 타겟 고객층, 수익 모델, 주요 서비스 내용, 교육 시스템 구조,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는 교육 서비스 이용 비교표입니다. 자, 그 항목으로는 교육 프로세스, 상호작용성, 사용용이성, 개인화, 주요 활용 기술 및 저작 도구 코스예요. 이렇게 5가지 항목입니다. 자, 앞에 항목도 그렇고 지금 보여드리는 항목도 그렇고 각각의 그 사이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저랑 한번 같이 보실 항목은 개인화 부분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화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각 사이트들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이트에서는요, 마이 스터디 운영, 이메일을 통해 문의 가능하게 하고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을 제공을 한다. 자, 두 번째 사이트에서는 나의 공간 운영, 수강자를 위한 다양하지만 의미 없는 부가 서비스 제공. 세 번째 사이트는 학습실을 통해 개인화, 도우미와 공지사항을 통한 별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네 번째 사이트에서는 마이 배움 운영,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 리스트 제공, 부각 서비스. 자, 이렇게 개인화라고 하는 서비스가 각 사이트마다 상당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눈에 띌 만한 것이, 자, 개인화라고 불리우는 그 서비스의 이름, 레이블링이요, 다 다릅니다. 마이 스터디, 나의 공간, 학습실, 마이 배움. 자, 어떤 게 가장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직관적이십니까? 딱 들어도 이건 내 공간이구나. 이거는 내 그 강의들을 그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하는 그런 직관적인 레이블링 또한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항목들은요, 사이트별 특징, 장점, 단점,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에 대한 그런 항목들입니다.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특징, 장점, 단점,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 한번 이번에는 이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을 비교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사이트에서는 강의록 판매,
회원 주도 강의, 커뮤니티 형성 지원, 1대1 강의 시스템, 관련 컨텐츠의 제공. 자, 좋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네요. 자, 두 번째 사이트에서는 회원 주도 강의, 편리한 강의 운영 방식, 개설 강좌에 대한 체계화된 분류와 서비스, 회원 관리의 다각화. 자, 세 번째 사이트는요, 회원 니즈 파악 창구, 세미나의 동영상 자료, 무료 특강 시리즈 강좌, 특정 대상 교육 구조. 자, 네 번째 사이트는요, 깔끔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개인화 영역에 대한 서비스, 개설 강좌의 영역별, 가격별 검색 서비스. 자, 이렇게 네 가지 사이트에서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 이렇게 뽑아 본 건데요. 정말로 좋은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다 좋다고 해서 내 사이트에 이것들을 다 적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베낄 수도 없는 거고요. 내 사이트는 내 사이트만의 목적이 있고요. 그 사이트를 찾는 타겟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타겟 고객이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와 그 타겟 고객이 좋아하는 아이템, 그리고 사이트의 목적을 부합시켜서 최적의 사이트를 만들도록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내 사이트에도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벤치마킹은 벤치마킹일 뿐이고 내 사이트에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은 내 사이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서 적용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치마킹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벤치마킹의 정의는요. 벤치마킹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다른 것들의 인류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례 분석을 통해 마케팅 포지셔닝을 도출하기 위해도 실시한다. 자, 벤치마킹의 요건은요.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실습 과제를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벤치마킹 실습을 해보시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난주에 배우셨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도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뽑아서 벤치마킹을 해보셔도 되고요. 자, 우선 사이트 벤치마킹 기준 및 항목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사이트를 비교 분석한 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고요. 다음 주 7주차에는 사용자 분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